얘들아, 얘들아, 내 말 들리니? 예, 음, 우선 수업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이야기를 좀 할게. 공지는 두 가지인데, 첫째, 시험은 다 6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수요일 아닙니다. 6월 17일 목요일 날 시험을 치게 되고요. 이 시간에 3시에. 그 다음에 6월 16일이 어린이날 보강날이잖아요. 하루 전날 6월 16일은 줌을 열어서 출석만 부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험은 그 다음 날 6월 17일 날 시험 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6월 17일 날 시험을 치러 오면서 그동안 내었던 리포트를 제출합니다. 전에 낸 리포트가 있고 오늘 요거 마치고 나면 리포트가 몇 문제가 또 있을 거니까 같이 해서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자, 내가 이야기한 공지사항에 대한 질문 있나?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는 MSI, LSI를 이용한 조합 논리 설계의 대표적인 디코더하고 멀티플렉스를 이용한 조합 논리 설계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억 소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메모리 소자죠. 메모리 소자. 메모리 유닛이라고 하기도 하고 메모리 셀이라고 하기도 하고 메모리 셀은 이제 바이폴라 TR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모스 FAT로 만드는 것도 있고 뭐 이것들이 지금 현재는 이 전자회로 시간하고 전자회로하고 연결시켜서 나중에 보면 무슨 뜻인지는 다 알 거예요. 자, 이 메모리는 2학기 때 나중에 프로세스 할 때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할 텐데요. 우선 가볍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가 이게 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는 입출력 쪽에 어떤 단자들이 있냐면 여기에 M 데이터 인풋 라인이 있고요. 데이터가 들락날락하는 라인이 있고 여기는 들어오는 데가 있고 여기는 나가는 데가 있네요. 똑같이 데이터 라인이. 요거는 이제 지금 M 비트라고 했잖아요. M 비트라고 했죠. M 비트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창고처럼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쌓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러면은 여기 이제 6비트잖아요. 6비트이고 방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있는 네 개 방이 있잖아요. 네 개 방에 6비트라는 데이터가 들어앉을 수 있는 요런 메모리를 6개, 4개를 갖고 있죠. 그죠? 4개를 갖고 있는 요런 형태의 스택으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만은 이제 NO 비트, NO의 어드레스 라인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 이제 4개가 있으면 4개의 어드레스니까 요거는 이제 2비트 가지고 이제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0001, 10, 111, 4비트로 해서 요놈은 이제 0001, 10, 11 이렇게 4개로 설정할 수 있잖아요. 주소를. 그래서 이 N 비트가 있다고 가능했으니까 N 어드레스 라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2의 N개의 층을 구별할 수 있겠죠. 주소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메모리에 있는 메모리는 기억 소자니까 기억 소자니까 어떤 메모리에 들어오는 기억할 데이터를 기억할 때는 라이트 제어 단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억된 걸 밖으로 필요에 의해서 끄집어낼 때 데이터를 끄집어낼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읽어야 되잖아요. 리더 단자가 있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그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모양은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4개고 여기 6비트면 2의 2성 곱하기 6 요만한 크기잖아요. 그럼 24개잖아요. 방이 전부 24개입니다. 그죠? 24개 방이죠. 그죠? 똑같은 개념으로 인마는
2의 n 곱하기 m 비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크기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선 요까지만 이야기하고 요거를 그대로 옮겨서 요 밑에 예제 하나 볼게요. 예제 하나 보면요. 우선 주소선이 12개예요. 12개. 그러니까 요게 주소선 어드레스 라인 여기 12개라는 거죠. 여기 12개라는 거죠. 12개. 12개이고 데이터는 8비트입니다. 8개. 그 메모리 용량이 얼마일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데요. 주소선은 개수는 2의 12성 이렇게 12개니까요. 2의 12성 이렇게 12비트니까 12성 이렇게 하고요. 그럼 2의 12성은 뭐 대충 계산해서 4096이 되네요. 그 뭐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 하시면 되고요. 메모리 용량은 선이 8개라 그랬으니까 주소선의 메모리 용량 전체는 결국은 2의 n 곱하기 m이니까요. 방금 했던 4096 곱하기 8 하면 요만큼 비트가 되네요. 요만큼 비트가 되네요. 그죠? 요만큼 비트인데 요거를 대충 하면 뭐 4K 바이트쯤 되네요. 4K 바이트. 약 4K 바이트쯤 되네요. 뭐 그런 용량을 가진다. 그죠? 방금 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요걸 뭐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 메모리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그리고 들어있는 것을 읽어내거나 이놈은 데이터가 저장하는 거 읽어내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과정을 대충 해놨는데요. 저장할 때는 우선 첫 번째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 워드의 주소 입력이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2층이 열 것인가 1층이 열 것인가 예를 들면 1번 샤프 1 샤프 2 샤프 3 샤프 샤라고 하면 샤프 1 주소에 열 건가 샤프 2에 열 것인가 3에 열 것인가 4에 열 것인가는 그러니까 어느 창고에 열 것인가 하는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 주소 입력 여기 넣죠. N 어드레스 라인에. 두 번째 저장하고 난 창고에 뭐 감자를 넣을지 뭐 고구마 넣을지 하는 데이터 워드를 데이터 입력해 줬죠. M 데이터 입력해 줬죠. 그러고 난 뒤에 그러니까 들어갈 데이터하고 들어갈 장소가 정해졌으니까 라이트해라는 신호를 활성화하면 이 데이터가 이 워드가 주소가 지정하는 창고에다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6비트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가 샤프 2 주소를 하면 요 두 번째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뭐 상식이지만요. 두 번째는 이제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읽어내는 것이죠. 읽어낸다면은 어디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낼 것인가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내용은 중요시 않습니다. 그죠? 읽고자 하는 주소를 왜냐하면 샤프 1에서 끄집어낼 건가 샤프 2에서 끄집어낼 것인가 3에서 끄집어낼 것인가 4에서 끄집어낼까 하는 주소가 정해지면요. 그 정해진 주소에 들어있는 워드가 무엇이든 간에 여기에 리드 신호를 활성화시키면 여기에 주소지에 방금 이야기했던 이 주소지에 워드의 주소지에 들어있는 내용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아주 간단한 전체적인 시스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이 기억 소자인 메모리 종류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밑에 기본적으로 뭐 상식적인 이야기지만은 이제 대표적인 게 램이 있고요. 램이 있고 롬이 있잖아요. 롬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아는 램과 롬 있잖아요. 우선 램은 원어가 랜덤 액세스 메모리잖아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 원어인데요. 그야말로 랜덤 액세스하는 메모리니까 랜덤으로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거고 전체적으로는 물론 깊이 들어가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휘발성이죠. 휘발성. 휘발성이라는 것은 전원이 없으면 메모리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휘발성이죠. 롬은 전원이 꺼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리드 온 메모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은 전원이 꺼져도 갖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데이터일 것이고 대체적으로 프로세스에 OS 같은 그런 중요한 메모리들을 롬에 이어놓고 있죠. 그 롬은
리드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라이트하는 내용이 처음에 시제품이 나올 때 라이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읽기만 하는 메모리로 롬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와 같은 롬들이 꼭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PC에만 쓰는 게 아닐까요? 이 롬도 쓰고 지우고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 있는 것도 있죠. 자,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고요. 램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것이 이제 SRAM하고 DRAM인데요. 이 SRAM과 DRAM은 S는 스테이트 램이고요. 스테이트 정적 램이라 그러죠. 우리말로 하면 이 D는 다이나믹 램이라 그러는데 동적 메모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동적 메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이나믹을 그 번역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SRAM, DRAM 그렇게 하는데요. SRAM은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기본 메모리 1비트 메모리 소자인 플립플롭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DRAM은 캐패시터를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캐패시터는 뭐 아다시피 그거잖아요. 컨덴서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충전용 베이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되려면 방전이 돼버리죠. 방전이 되면 그 안에 갖고 있던 메모리가 날아가 버리니까 방전될 때쯤 되면 다시 충전시키고 방전될 때쯤은 당시 순수시키고 하는 그렇게 계속적인 충전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리프레싱이라고 그러는데 리프레싱 영어로 리프레싱 다시 싱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리프레싱 사이클이 필요한 거죠. 사이클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리프레싱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이것도 이제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리프레싱이 되는데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리프레싱 못하는 거죠. 그럼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 어떤 SRAM과 DRAM이 주종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SRAM은 주로 이제 캐시 메모리에 주로 쓰고요. 캐시. 이거는 이제 주기억 장치 일반적인 창고입니다. 자, 우리가 이 책상을 치면 우리 내 방에 공부방에 책장은 DRAM에 해당되고요. 책상 위에 얹고 있는 책꽂이에 있는 책들은 캐시 메모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CPU 가깝게 쓰이는 메모리들은 캐시 메모리들이고요. 속도가 좀 빠르죠, 그죠? 비싸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주기억 장치는 DRAM이고 좀 싸죠, 그죠? 그런 내용의 상식적인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많이 쓰이는 게 FRAM하고요, FRAM이라 하기도 하고 FERAM이라 하기도 하는데요.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요런 원어인데요. 이렇게 Ferroelectrics RAM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다음에 또 MRAM이라는 게 있어요. MRAM은 요 같은 원어를 따지는데요. Magnetoresistive RAM이라고 해서 이 둘 다 뭐냐면 자성 기반 메모리입니다. 즉 자성체. 그러니까 magnetic 베이스의 메모리죠. 이게 magnetic이기 때문에 전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반대 개념으로 램이지만 비휘발성입니다. 비휘발성.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의 대표적인 게 USB 아닙니까? 그죠? 플래시 메모리보다는 약 10배 이상 빠른 속도, 랜덤 속도, 액세스 속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성능이 매우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 플래시 메모리 대체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FRAM과 MRAM이요. 요 FRAM과 MRAM이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한 기술입니다. 이것들로 앞으로 이제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롬은요. 롬은 이제 가장 우리가 고전적으로 갖고 있는 롬이 있고요. 리드 메모리가 있고요. 요 앞에 이제 롬 앞에 P 붙고 EP 붙고요. EEP 붙었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E는 주로 이제 이레이지블이고요. P는 프로그래밍이잖아요. 프로그래머블. P는 프로그래머블입니다. P는 주로 프로그래밍 롬이고 이거는 이레이지블 EP롬은 이레이지블 프로그래밍 롬이고 이거는 electrically erasable 여기 원어가 있네. electrically erasable program read on memory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 인마는 프로그래밍 처음에는 인마는 프로그래밍 하면 읽기만 하는 것이고요. 인마는 한 번은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요. P롬은 한 번 프로그래밍 하면 롬이 돼버려요. P가 사라져 버리고요. 이 P롬은 언제든지 지우고 다시 프로그래밍도 하고 이
지우기도 하고 프로그래밍하고 마치 램처럼 그래 쓰는 거죠. EP롬요. 이건 이제 주로 연구실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학교 연구실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품종 그런 업체에서 주로 요 같은 EP롬을 많이 쓰죠. 요 EP롬이 대표적인 게 요 모양이죠. 요런 모양인데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보통 EP롬은 이거는 이제 지울 때 자외선으로 지우는데요. 자외선으로 지우는데요. 이만은 뭘로 지나면 자외선을 안 지우고 뭘로 지나면 여기 일렉트리컬리 있잖아요. 전기적으로 지워버리는 거죠. 전기적으로 지우기도 하고 프로그래밍 하기도 하고 EP롬보다는 조금 더 쓰기 편하게 해놨어. EP롬이 있죠.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PC상이나 이런 거는 보통 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어떤 컨트롤러에 써 있는 것은 이제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쓰죠. EP롬 뭐 그렇게 쓰죠. 쓰고 요거는 이제 EP롬의 대표적인 모양이 이제 여기 있는 요 모양인데 요 EP롬인데요. EP롬인데요. EP롬은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핵심인데 여기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하고 난 뒤에 여기를 이제 자외선에서 이제 지우는 거니까 이렇게 자외선이 받도록 이래 놓으면요. 요런만 요렇게 여기 EP롬을 넣고 여기 이제 자외선 등을 쏘면은 한 서너 시간 있으면 지워져 버리 하는 내용이요. 그리고 난 뒤에 이거를 롬라이트라는 곳에 꼽아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자외선에 지워지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하고 난 뒤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요만한 까만 테이프로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이 안 들어가게요. 이걸 띄면 자외선이 들어가면 안에 내용이 지워지는 거죠. 뭐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게 실험실에서 좀 많이 썼던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게 이제 플래시 메모리인데요. 플래시 메모리는 어떤 메모리인가 다 아는 상식이지만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이 플래시 메모리는 전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데이터가 계속 저장이 되고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죠. 데이터의 저장도 할 수 있고 삭제가 가능하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이 USB 메모리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난드형이 있고요. 노아형이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노아형은 좀 비쌉니다. 난드형은 좀 보급형이죠. 보급형이고 일반적으로 노아형보다는 난드형이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우리가 쓰는 USB도 다 난드형이죠. 이 노아형에 비해서 제조 단가가 싸고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아는 난드형에 비해서 더 빠르고 데이터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좀 값이 비싸고요. 그래서 노아형은 조금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은 MMC 카드, 컴팩트 플래시 메모리 주로 이제 모바일 기기에 왜냐하면 속도가 좀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기기에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난드 플래시 메모리는 USB 메모리나 디지털 카메라 같은데, MP3 같은데 이런 데 메모리 카드 등에 주로 많이 쓰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USB 메모리이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 하면 난드 플래시 메모리이고 난드 플래시 메모리 하면 대표적인 게 USB 메모리로 우리는 갖고 있죠. 상상을 하고 있죠. 자, 그 정도 이야기하고 지나갈게요. 그러면 요건 이제 다음에 뭘 하냐? 요거를 메모리를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본 게 요거죠. 요놈인데요. 요거를 조금 더 깊이 받는 건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요 앞에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앞에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이라 보면 됩니다. 요 좀 지워 볼게요. 요 사각형이 요 빨간 거 다 이래 보면 됩니다. 빨간 블록도 안에 다 이래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메모리 에네이블 있고 리드 라이트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어드레스 있고 여기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가 나가는 거 있고요. 이렇게 있잖아요. 크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못 봤던 게 보면 여기 있네요. 메모리 enable 소다라는 게 있네요. 또 메모리 enable 소다는 앞 시간에 배웠던 뭐가 있냐면 디코더가 있네요. 2 곱하기 4 디코더요. 어드레스 라인이 두 개 있으니까요. 두 개 있으니까 2비트잖아요. 2비트가 있잖아요. 2비트 있으니까 2에 2성 해서 총 4개, 4개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입력이 두 개니까 2 곱하기 4 출력이 D0, D1, D2, D4라는 출력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2비트니까 2비트면 0001, 1011, 1 되었잖아요. 앞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웠지만은 입력 A, B가 있으면요, D0, D1, D2, D3가 있을 것이고, 0001, 1011이 있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잖아요. 1, 1, 1, 1, 이렇게 나머지는 다 제로인. 요런, 디코다의 출력이잖아요. 2 곱하기 4 디코다요. 그랬죠. 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모양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BC 하는 거는 바이너리 쉘이라는 원어인데요. 바이너리 쉘. 그러니까 이진 쉘이라 그러죠. 이진 쉘이고요. 그러니까 원비트 기억 소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나중에 2학기 때 배웠지만 이제 프리플롭이라는 원비트 기억 소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비트를 기억하는 소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게 3개 있으니까 연마는 몇 개 하면 데이터가 3비트인 게 3비트. 그러니까 여기가 1비트, 1비트가 3비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인마는 3비트에다가 4개니까 총 몇 비트를 기억할 수 있냐면 총 2의 2성 곱하기 3이니까요. 인마는 12비트를 기억하는 소자이죠. 12비트를 기억하는 소자이고 보다시피 3, 4, 12, 12개의 바이너리 쉘이 있죠. 있고 그런 모양이 되어 있죠. 앞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앞의 개념으로. 예를 들면 여기에 101이라는 걸 여차 이 말이죠. 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보면 요게 데이터 입력 라인에 101을 가오고요. 그러면 여기 101 이렇게 가져오고 여기 갖다 넣으려면 요 D1을 enable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연마가 D1이 되려면 01이 돼야 되고요. 01이 돼야 되고요. 01이 되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놈이 이 enable은 반드시 1이 돼야 되고 요게 리드 신호를 라이트 신호를 enable 시키면 라이트를 제로에서 1로 탁 되면 정논리라고 생각하면 탁 되면 101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가 101이 보면 여기 구조가 보면요. 101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전부 다 1, 여기는 1이 전부 도착해 있잖아요. 여기 전부 1이 도착해 있고 여기는 다 제로가 1로 도착해 있게 돼 있고요. 요거는 1이 여기 다 도착하게 돼 있잖아요. 있지만 요놈 오더 D1만 enable 여기 이제 1이 탁 돼버리잖아요. 1이 돼가지고 1이 되고 1이 되어서 그놈이 요 내용이 요 101이라는 것이 라이트 신호가 탁 1이 되는 순간 요 내용이 안으로 들어간 10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101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거꾸로 101을 끄집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01을 두고요. 01 두고 요게 리드 신호를 제로의 상태에서 1로 탁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놈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빠져나와서 여기로 오죠. 여기 1이 되고 연마도 1이 되죠. 1 제로가 되고 1이 되죠. 두 번째 키. 그래서 101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개념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거를 블록도로 조금 다른 개념으로 조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오른쪽에. 요거는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사각형인데 요 사각형 요 놈이 첫째 메모리가 요거 메모리 유닛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좌측을 보면 2의 2성 곱하기 3이죠. 그죠? 3. 그런 메모리죠. 메모리고 리드 신호가 있고 라이트 신호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어드레스인데요. 어드레스 인인데요. 여기는 이제 2비트이잖아요. 2비트.
2비트인데 00011011 중에 이제 이렇게 어떤 2비트인데요. 요거는 어드레스잖아요. 어쨌든 어드레스인데 어드레스가 어디서 오느냐면 아직 안 배웠 여러분이 안 배웠지만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놓는 게 MAR이라는 레지스트가 있는데요. 조금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이 좀 기억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레지스트의 개념부터 조금 이야기 좀 할게요. 요 바이너리 쉘 하는 요 프리플롭 있잖아요. 프리플롭이 1비트 소자라 그랬잖아. 이거를 이제 1비트 1라임 제로라는 이진수를 기억한다 그래서 바이너리 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말이죠. 하는데 이 프리플롭이 이렇게 한 이런 4개 모이면 기억 소자잖아. 기억 소자인데 이게 대기 모이 있으면 메모리인데요. 요런 이제 4비트 요 정도 돼 있단 말이죠. 4비트 1, 2, 3, 4라는 4비트 이 4비트잖아요. 4비트 요 같은 기억 소자 4개가 모이는 거잖아. 요거를 레지스트라 그러죠. 레지스트인데 이제 4비트 레지스트잖아요. 그런데 여기 갖고 있는 메모리잖아요. 메모리인데 갖고 있는 데이터 이 메모리의 내용이 어드레스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요 레지스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MAR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MAR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는 하면 어떤 메모리의 주소를 딱 갖고 있는 거죠. 그 주소는 이 어드레스를 우리가 외부에서 넣어주면 여기 이제 MAR이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하냐면 물론 여기 데이터가 입력 출력이 있는데 여기 이제 버퍼라는 걸 거쳐 들어가는데 어떤 데이터가 우선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오기도 하고 데이터가 나가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는 나갈 때는 리드할 때 나갈 것이고 데이터가 들어올 때는 라이트 할 때가 이제 들어오겠죠. 들어온다기보다는 이제 기억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어드레스는 데이터가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할 때 라이트 할 때는 라이트 하기 위한 저장하기 위한 입력 데이터를 여기 두고 데이터 인에다 주고 이 어드레스 인을 하면 이 어드레스가 지정하는 주소에 데이터가 들어갈 때 라이트 신호를 주면 그 순간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거꾸로 읽을 때는 이 어드레스를 주고 그 어드레스에 되어 있는 데이터를 리드 신호를 줌으로써 데이터가 아웃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데이터 인도 그렇고 아웃도 그렇고 반드시 이게 그치잖아요. 요거를 버퍼 개념인데 버퍼가 우리말로 하면 완충이라는 개념인데 완충. 그러니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잖아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인데 그러니까 완충 레지스터입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머물러 있다가 밖으로 내주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고 완충지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MBR이라는 놈도 갖고 있다. 이 MBR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메모리가 지금 현재 이놈이 이 데이터는 어드레스는 00011011 4개일 것이고 이 좌측을 보면요. 좌측 그림을 보면 그다음에 이 데이터 수는 3비트이겠죠. 이 3비트일 겁니다. 다 데이터가 3비트잖아요. 이게 하나, 둘, 3비트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고요. 버퍼 레지스터는 결론적으로 뭐 어떻게 생기냐면 요 좌측을 보면 좌측을 보면 이렇게 3비트인 거죠. 3비트인데 요 들어있는 레지스터의 내용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데이터가 항상 이걸 갖고 있는 것이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리고 메모리 주변에서 데이터를 항상 들락날락할 때 중간에 거쳐가는 요 메모리 레지스터를 MBR이라 하자 이렇게 정의한 거죠. 그 개념이죠. 그 같은 개념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자,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롬에 의한 조합 논리회로 실현입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가 디코더 그다음에 멀티플렉스 이걸 가지고 조합 논리회로 실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롬에 의한 조합 논리회로 실현을 한번 같이 볼게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한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런 진리를 실현한다 합시다. 요 진리를 실현한다 보면 요 F1과 F2를 실현하자. 뒤비트가 돌아가지고 하는 요게 이제 입력이 2비트니까 A1, A0니까요. 입력이 그러니까 2 곱하기 4t 코다가 되고요. 2 곱하기 4t 코다가 되죠. 그죠? 이거는 뭐 상식이고요. 왜냐하면 디코다가 n 곱하기 2의 n 디코다였으니까요. n과 지금 주어진 게 2비트니까요. 2 곱하기 4 디코다가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면 0001, 1011이 나올 것이고 마찬가지로 000111이 이제 나오고요. 뭐만 다르냐면 요 부분이 다른데 요 부분이 설계하는 방법이 다 있는데요. 요만은 초기에는 모든 링크라는 것은 요거예요. 요 링크인데요. 요 링크인데 모든 게 다 붙어 있는 거죠. 미연결 상태고요. 하나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다 연결된 거죠. 이건 하나를 이제 필요한 만큼 남기고 끊어내는 거고요. 해제해버린 거. 이만은 필요한 만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연결하는 것이죠. 두 방법이 샤프1 방법과 샤프2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두 방법이 있단 말이죠. 인마는 여기 보면 F1은 뭘 때 1인가 하면 0, 1, 1, 0, 1, 1일 때잖아요. 그래서 인마는 여기 보면은 여기 0, 1, 1, 0, 1, 1이잖아요. 1, 1일 때를 이렇게 연결시켜 놨고요. F2는 뭐냐면 0, 0하고 1, 0일 때 출력이 있으니까 여기 0, 0하고 1, 0일 때 연결시켜 놨네요. 그래서 F1, F2가 됐고요. 요거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정논리 개념이고요. 요거는 이제 부논리 개념인데요. 요거는 거꾸로 이제 제로를 보고 제로를 보고 연결시키는 거죠. 요거는 제로일 때니까 요만 제로일 때만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연결시키고요. 요거는 이제 요걸 보고 제로를 보고 연결시키니까 0,1하고 11입니다. 0,1하고 요 0,1하고 11일 때 이렇게 연결시키고 분원리로 했으니까 반드시 뭐 해냐면 인버터를 거기서 역변환을 해줘야죠. 그래서 F1, F2를 만드는 두 방법이죠. 두 방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정논리, 분논리 둘 다 쓰긴 한데 여기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연결 상태로 이렇게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롬에. 자, 넘어갈게요. 자, 요런 롬에 의해서 조합렬로 설계하는 예제인데요. 3비트 이진수를 받아서 입력의 제곱에 해당하는 이진수를 출력하는 조합 논리 회로를 설계하라. and, or와 not이라는 기본 논리 소자를 가지고 설계해라 하는 예제는 앞에서도 있었어요. 그리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똑같은 논리 문제를 뭐에 의해서 설계하려고 하느냐면 롬에 의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죠. 롬에 의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입력은 3비트를 입력을 이제 이렇게 A0, A2, A1, A0라고 하고 출력은 이렇게 되는데 이놈은 이제 0, 1, 2, 3, 4, 5, 6, 7이니까요. 10진수로 따지면 10진수를 따지면 이러니까 요거의 제곱에 하니까요. 최고 큰 수가 7이니까요. 최고 큰 수의 제곱하면 49가 되잖아요. 49를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는 수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나타내는 수밖에 없죠. 1, 2, 4, 8, 16, 32. 요것도 해야 49가 되잖아요. 49가 되니까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6비트로 할 수밖에 없죠. 6비트가 생기는 것이죠. 6비트 출력이 6비트가 생기는 것이죠. F1에서 F6까지 6비트가 생기는데 그래서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 보면요. 요게 F1에서 F4까지밖에 없는데 F1에서 F4까지는 여기에는 지금 여기 B 이렇게 B를 표시해 놨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안 헷갈리게 내가 좀 적어 놨습니다. 적어놨고 요 두 개가 문제인데요. 요 F5, F6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가면 요건 제로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전부 제로잖아요. 전부 제로이기 때문에 연결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출력이 없는 입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F6는 뭐하고 같다면 요거하고 같네요. 요거하고 같네요. 요거하고 요 두 개 똑같잖아요. A0 이꼴 F0잖아요. F0.
그래서 요거는 여기 그냥 출력으로 나오면 되는 거죠.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아예 그냥 뭐 거의 뭐 생략하다시피 요 네 개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네, 그죠? 네 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F1은 조금 전에 했듯이 요렇게 두 개가 있으면 여기에 세 개가 있으면 요 두 개만 1000 111만 연결시키면 되겠죠. 여기 이제 3비트이고 이렇게 이제 3비트이고 여기 3비트니까 8개가 나오겠죠. 그죠? 8개 중에 요 연결시키는 게 샤프 1방법으로 하면 요 두 개만 연결시키면 되고요. 샤프 2방법으로 하면 이 방법으로 하면 제로를 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주는 수밖에 이렇게 해주는 수밖에 없죠. 그죠? 요거는 뭐 일일이 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요 안에 네모가 요 안에 네모가 요와 같은 모양이나 요와 같은 모양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특별한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메모리 중에 PLD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PLD는요. PLD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라고 그러죠. 프로그램 가능 논리 소자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논리를 프로그래밍해서 쓰는 논리 소자들을 총칭해서 PLD라고 합니다. PLD. 그래서 프로그래머 로직 디바이스인데요. PLD는 어떤 것들이냐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AND, OR, NOT이라는 기본 논리 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논리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한 번 프로그래밍 해와서 변경이 불가능한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래는 한 번 프로그램은 불가능한 이런 롬인데요. 롬이 그런 건데요. 이 P롬, EP롬 나오듯이 이놈도 수혜 수정 가능한 이렇게 하도록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 있어서 폭넓게 쓰고 있습니다. PLD 많이 쓰고 있죠. PLD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SPLD, CPLD, FPGA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요걸 가장 많이 쓰고 있죠. FPGA를 PLD 중에서도 FPGA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이 FPGA는 여러분이 4학년이 되면 실제 여기서 다시 다른 과목 FPGA 과목으로 FPGA를 하는 소프트웨어로 조합 논리 회로를 설계하는 그런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로 갈수록 좀 복잡해지고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FPGA는 필드 프로그래머를 하죠. 필드라는 게 산업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 산업체에서 프로그래밍 게이트 레이의 약속이니까 필드 실제 산업체에서 같은 걸 많이 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PLD는 FPGA는 이런 FPGA들은 PLD는 EPROM형이 있고요. 안티 퓨즈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RAM형이 있고 뭐 여러 형이 있습니다. 플래시형이 또 있고요. 여러 가지 내부 구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으로 부르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놓으면 될 것 같고요. PLD 프로그래밍 언어는 뭘 쓰느냐면 언어를 우리 HDL이라고 그러는데요. 원어가 이렇게 하드웨어 데스크립션 랭귀지라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HDL 종류가 이제 VHDL하고 베릴로그 HDL 이렇게 주로 두 개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베릴로그 HDL을 많이 쓸 겁니다. 아마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2학년 때 지금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C 하는 이런 것들 C 랭귀지가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생겨서 C 랭귀지를 잘 배워놓으면 베릴로그 HDL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설계 자체가 간단한 설계를 해볼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걸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PLD, FPGA에 그중에 이제 특히 FPGA의 대표적인 기업이 잘링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미국 기업이죠. 잘링스. AMD라는 회사가 또 하나 있는데요. AMD 회사.
아마 이거 아마 AMD가 잘링스를 아마 인수했을 것 같아요.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이 회사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이에요. 팹리스 참고로 적어놨는데요. 팹리스 반대 개념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파운드리잖아. 파운드리요. 파운드리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인데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 세계 1위가 TSMC라는 대만 업체고요. 우리나라 이제 삼성이 이제 들어있는데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 팹리스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곳이고요. 파운드리라는 회사는 만드는 곳이죠. 제작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팹리스 회사에서 만들어 설계해서 파운드리 회사로 보내면 제작해서 납품하는 것이죠. 그런 행사고요. 대표적인 이제 잘링스가 FPGA 설계 쪽에 대표 주자입니다. 대표 주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조금 별개 이야기인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이 파운드리 제작에 몰두돼 있고요. 설계 쪽은 조금 아직은 미숙하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파운드리는 주로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이제 DRAM 같은 거 제일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DRAM 가지고 이제 부가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시스템 반도체라는 소위 이야기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반도체를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삼성이 수조 이제 투자를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진행 중에 있고 결국은 이 팹리스하고 파운드리를 같이 갖는 반도체 산업을 가져야 강자가 될 수 있죠. 현재는 팹리스 회사에서 주는 것을 받아가 제작만 해서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삼성이. 그것도 이제 최고 회사가 대만인 TSMC에 밀려가지고 여기가 한 50% 정도 되고 한 이기가 한 30 내외쯤 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올리고 있죠. 그죠? 그 파운더리를 우리나라에서는 또 두 종류로 나누어서 하나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고 하나는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두가 조금씩 갈라먹기도 하죠. 그 파일을. 막 그것 좀 해놓고요. PLD의 종류는 그럼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대충 이렇게 네 종류로 볼 수 있는데요. PLE, PAL, PLA, GAL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어딘가 하면 PAL이라 해놨잖아요. PAL, Programming Array Logic. PLE는 Programming Logic Element, PLA는 Programming Logic Array, GAL은 Genetic Array Logic 혹은 Reprogramming PAL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뭐 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 PLD의 종류들이죠. 종류고 방법이 인마는 AND를 AND or NOT을 쓴다 했잖아요. AND or NOT을 쓴다 했잖아요. 이 둘 중에 인마는 AND를 고르시고 OR을 프로그래밍 하고요. 인마는 OR을 고정하고 AND를 프로그래밍 하고요. 둘 다 프로그래밍 하고요. 그리고 재프로그래밍 가능한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재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러 번 쓸 수 있도록 해놨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PLA는 동작 속도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집적도도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신 AND도 OR도 둘 다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요거를 제가 미처 옛날 실수를 해가지고 여러분 고치세요. PLE, PAL, PLA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되어 있을 게 아마 깊이 생각 못하고 그냥 놔둘 동안은 아닌 것 같아요. 고치세요. 자, PLD 중에서 이게 하프에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하프에다 반가상기잖아요. 이거 반가상기. 네. 반가상기. 발상기의 PLD로 PLE, PAL, PLA로 이렇게 설계하는 세 가지 경우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인마는 AND는 고정되어 있고 AND는 여기 좌측 AND 요만큼은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고요. 여기에 곱하기 되어 있는 거 요만큼이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요만은 요쪽이 고정돼 있고요. 여기 고정돼 있고 고정돼 있고 여기 이제 고정돼 있고 요쪽에 요게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프로그래밍 하고 인마는 둘 다 프로그래밍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인마는 여기 보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뭐냐면 여기 A 바잖아요. A 바고요. 연마가 뭐냐면 B네요. 그죠? 그러면 요 출력이 뭐냐면 요 출력이 A 바 B고요. 연마는 요 출력이 뭐냐면 여기 A고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B 바잖아요. B 바니까 연마는 A B 바잖아요. B 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썸은 뭔가면 A 바 B 플러스 A B 바 이래 되잖아요. 요거 두 개죠. 요거 두 개죠. 그죠? 여기 이제 요 놈이잖아요. 요 놈이잖아요. 그죠? 캐리는 요 놈이니까요. 요 놈은 요거하고 요거니까 요거는 뭐냐면 A, B이잖아요. A, B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기 딱 고정되어 있어요. 여기 고정되어 있으니까 거기 맞춰주는 거죠. 연마가 지금 여기는 섬이니까요. 요거는 요 두 개는 요거는 A 연마가 둔 건 뭔가 하면 요거는 A 바 B잖아요. A 바 B고요. 요거는 뭐냐면 A B 바잖아요. 요 두 개를 이렇게 점점 돼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요 출력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S가 뭐 똑같이 요거는 캐리는 여기 뭐냐면 A, B잖아. A, B 나오고 여기 있지만 여기에 아무것도 프로그래밍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빵이죠. 빵이니까 여기는 캐리는 A, B만 나오고 있죠. 이거는 둘 다 뭐 프로그래밍 한 거잖아요. 뭐 아주 간단한 거죠. 실제 내부에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요 같은 연결시키고 하는 요 같은 소위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이게 블록들로 인해 보고 있지만 이렇게 연결시키는 요거를 우리는 FPGA에서 프로그래밍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넘어갈게요. 요 두 종류가 있는데요. PLD에 AND array가 있고 OR array가 있는데 요만은 이제 AND array가 있고요. AND array가 있고요. 요 이제 OR array가 있잖아요. OR array가 있는데 OR array, AND array.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는 AND array가 OR array보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죠? AND array는 요 출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나오고 OR array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OR 게이트로 나오죠. 즉 맥스텀으로 나오고 이거는 민텀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쓰고 있죠.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휴즈입니다. 휴즈인데 정기적 자극을 주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는데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면 여기 보면 인마가 A 바 B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마는 여기 뭐냐면 여기는 A고 여기는 뭐냐면 B잖아요. 그럼 A B고 그죠? 연마는 여기 어디서 오냐면 여기 이제 A 바잖아요. 요 놈이 A 바잖아요. A 바고 연마는 어디서 오냐면 요거네요. B가 오네요. A 바 B네요.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요것만 남기고 요거 출력만 남기고 다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하고 한다는 게 그런 개념이고요. 요만은 이것도 다 되어 있는 것을 잘라가지고 OR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이런 출력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출력을 원하면 OR array를 쓰면 되고요. 요거 이제 민텀 정형의 출력을 원하면 AND array를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제 이게 정논리이면서 AND array가 일반적으로 SOP형이잖아요. SOP형. Sum of Product형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ND array를 주로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array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팔은 여기 SOP형으로 이렇게 우선 표현 가능하다 해놨네요. 이거는 이제 팔 중에서 이제 이렇게 딱 SPLD형인데요. SPLD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놈이잖아요. SPLD 제일 간단한 거잖아요. 심플 PLD 예를 드는 건데요. 요런 모양이 아예 단순화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뭐냐면 우리가 AND를 OR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SOP형이잖아요. SOP형. 기억나는가 모르겠어요. Sum of Product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보통 설계라면 SOP형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내죠, 그죠?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죠? 그리고 앞에는 이만큼 수직이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입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여기는 지금 A, B 두 입력인 모양이네요. 그럴 때 요런 식을 불대수식을 실현하면 요와 같은 기본적으로 아무 요렇게 되어 있는 걸 갖고 와서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여기 이제 프로그래밍 후이죠. 후이면 요런 식을 만족하는 거죠. 얼마가 이제 여기 이제 AB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 어디고 A하고 AB 바네요. 이거 AB 바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A 바 B 바네요. 그죠? 요런 모양으로 되는 거죠. 요 남기면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휴지를 끊어버리죠. 그런 형태로 설계를 했습니다. 실제 스파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SPLD를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가장 간단한 형태이죠.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 이제 SOP형이잖아요. 이거 SOP형. SOP형인데 SOP형을 이렇게 팔로 이렇게 설계한 예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선 요걸 보니까 여기에 A 그다음에 B, C, D라는 4개의 입력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A 바, B 바, C 바, D 바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A 바, B 바, C 바, D 바 이렇게 돼 있고요. 이 W 바는 여기는 없지만 요 W라는 게 요놈하고를 같잖아요. 이거 같아. 그래서 W를 여기에 가서 W 해서 바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피드백에서 여기에 써먹기 위해서 Z의 출력에 써먹기 위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놨네요. 오늘 설계자가 어느 것이 최적 설계인가를 봐가면서 할 수는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요. 다시 또 이거를 이 위에 있는 거를 다시 또 이 엔드와 게이트를 가지고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입력은 4개니까요. A, B, C, D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그냥 하나 버프를 거쳐서 가면 이게 이제 A고요. 그다음에 인버터 거쳐서 가면 여기 A 바죠, 그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인마는 요놈일까요? 요거는 요 출력이 뭐냐면 A, B, C 바이죠. 그리고 연마는 뭔가면 연마는 요놈이니까 여기 뭔가면 A 바, B 바, C, D 바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연마는 안 쓰니까 이거 꼽혀놨네. 안 쓴다고요? 이거는 쓰지 않는다. not use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다. 그걸 OR로 하면 이제 W 되죠, 그죠? 요 개념이 결국은 요 개념이 앞에 요 개념 아닙니까? 요 개념이잖아요. 파일 개념. 개념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X, Y, Z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놨고 대신 요거 W는 여기에서 요렇게 연결해서 여기 연결시키잖아요. 여기 W고 요거 또 이렇게 W 바 해가지고 2개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여기 W만 쓰고 있죠. 여기 이제 W고요. W니까 요만큼 된 거잖아요. 이거 Z가. 그 다음에 요거는 W고요. 요만은 이제 요거겠죠. 요 놈이겠죠. 이거 요만은 요 마지막 A 바, B 바, C, D겠죠. 그걸 합치는 거죠. 그렇게 생긴 거겠죠. 이렇게 설계한 거죠. 4입력짜리 4출력 8 구조 선택이죠. 그러니까 W, X, Y, Z라는 4개의 출력이 있고요. 4출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A, B, C, D라는 4개의 입력이 있고 이런 8 구조의 선택으로 프로그래밍을 한 예제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요. 이해를 했으리라 봅니다. 자,
대충 요 정도가 끝이 났네요. 여러분 교과서 24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폈어요. 예. 5-1 있잖아요. 5-4 있잖아요. 있죠. 그거는 앞에 조합 논리회로 내었을 때 거기에 더 있어요. 그 중복되는 거라서 할 필요가 없고요. 요 PPT 있던 내용 17번, 5-17번, 5-10번도 중복되는데 필요 없어요. 5-17번, 그 다음에 23번, 24번, 26번 요래만 할게요. 4개, 4문제. 4문제를 리포트로 전에 리포트 내용하고 합쳐서 같이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이해했습니까? 예. 혹 질문 있습니까 이제? 질문 없습니까? 잔소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잔소리를 한마디만 하고 종료를 하도록 할게. 마칠게.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이제 비대면함으로써 전에 내가 잔소리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공부를 예전에 2학년에 비해서는 조금 환경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 조금 덜 열심히 하는 경향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항상 보면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면 1, 2학년 때의 성적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1학년 성적. 이미 여러분들은 1학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시험을 칠 때나 학기 중에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좀 잘 치놓고 결과를 좀 좋게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내주는 걸 할 때 이걸 교수님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교수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내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한테 마냥 뭐 연습 문제 내는 거를 뭐 내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낸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어쨌든 조금 뭐 성가시더라도 같이 해보고 모르는 것 서로 물어가면서 같이 머릿속에 남겨놓는 게 나중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방학 때 방학이 되잖아요. 방학이 되면 허무하게 보내지 마시고 내일부터 하지 내일부터 하다가 방학 끝납니다. 그러니까 나름 계획을 세워서 관심 분야 하나를 딱 정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영어를 하든지 관심 분야를 정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무언가를 방학 때 하나를 좀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이루는 방학이 되었으면 합니다. 잔소리 더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잔소리 할게요. 자, 뭐 다른 질의 같은 게 있습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줌에 들어오고 다음 주 화요일은 줌에 들어오고 16일이 수요일이죠.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잖아요. 그죠? 네. 6월 16일 날 수요일 날 줌에 들어오고요. 17일 날 시험을 칩니다. 됐죠? 예. 네. 자, 마칠게요. 네. 마칠게요. 예. 네.